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뭐 인생은 길 위에 있다. 길 위에서 태어나서 길 위에서 생각하고 살다가 길 위에서 떠난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누군가가 걸어가고 또 떠나고 또 그 다음을 이어서 또 누군가가 왔다가 또 다시 간다. 길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협력자는 물론 뭐 많은 협력자 중에 제가 한 세 가지를 고려를 한다면은 첫째는 스승이죠. 스승은 뭐 종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학교 다니면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뭐 책을 좋아하는 뭐 책이 스승일 수 있고 어째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친구. 보통은 이제 사우 하는데 사우. 친구가 좋은 협력자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도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예. 뭐, 친구가 어떨 땐 보탬도 되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친구가 필요한 거죠. 이 둘을 제외하고 또 하나를 더 들으라 한다면 전 자연을 들고 있습니다. 자연. 스승도 거울일 수가 있고 또 친구가 나의 거울일 수 있는데 자연도 중요한 거울일 수가 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죠. 물론 뭐 거울이란다면 역사도 거울일 수 있고 진짜 거울도 있고 또 사람이 거울일 수 있는데 자연도 중요한 거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 또 우리 지성의 역사 속에 보면 자연을 거울 삼아서 스승 삼아서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 예. 거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저는 직접 이 호수를 콩코드 월든 호수에 한 두세 번 가본 적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예. 케임브리지에서 가까워서 이게 한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야트막하고 물도 맑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요게 자그마한 집을 짓고 몇 평 되지도 않는, 거기서 이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한 말을 보면은,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곧 긴 여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이죠. 우리는 짧든 길든 다 여행 속에 있는 것이다. 소로를 이제 법정 스님이 좋아해서 소로를 좋아해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글에 많이 남겼어요. 법정 스님이. 이분은 자연을 귀감 삼아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떠난 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못했고 동물처럼 이렇게 네 발로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가끔 뭐 유튜브나 뭐 TV에 보면은 산에서 그냥 그러니까 발 두 개를 땅에 붙이고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분도 있는데 정말 거추장스럽겠죠? 빨리 달릴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겠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죠. 딱 짐승 아무리 고개를 쳐들어도 멀리 못 봅니다. 높은 데 올라가지 않고는. 그냥 우리는 일단 일어섰기 때문에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 직립보행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권능, 특권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걷지 않는 사람은 그 특권을 써보지도 못하는 거죠. 하늘이 준, 자연이 준 특권을 써먹지도 못하는 것이다. 평생의 길 위에서 걸으며 살다 간다. 간다고 하니까 뭐 썰렁하지만은 우리가 열애란 말이 있죠. 열애, 올레자, 진실, 진여, 여여, 같을여, 올레자, 열애. 석가열애 할 때 열애. 진실에서 여는 진실이고 진여입니다. 여여, 진여, 진실. 뭐 자연이라도 좋습니다. 진실에서 온분. 또 같은 말을 갈거자, 여거, 진실로 가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두 말 중에 살아남은 말은 열애입니다. 사람들은 떠난다는 걸 싫어해요. 멀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는 걸 좋아하는데, 뭐, 우주의 전체를 보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 자리에 있는 거지만,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길 위에서 걸으며 산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걸으며 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거물코 인생, 거물코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요 그림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인용을 했는데요. 요게 생명평화문입니다. 보면은 지상에 사는 나무 풀들은 뿌리를 밑으로 쳐박고 있고 머리를 밑에 쳐박은 셈이죠. 그죠? 사람은 위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고 짐승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해와 달이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도 이제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양은 묘하게도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보면 머리는 둥글고 몸은 네모나고 발도 네모나고 한 직립보행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물도 있고 식물, 뿌리 박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참고로 해 두십시오. 양촌 조선시대에 그 여말 선초에 양촌 권권 선생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 같이 묶은 입학도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우리 내면에 인의 예지가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걸음에 걷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썼는데 여기서는 제가 옛날에 쓴 글 중에서 좀 뽑아서 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중간중간에 해설이 될 부분들을 넣어서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걷고 싶다. 예. 10년 전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캠퍼스에 가다 그게 스톱을 멈춰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달쯤을 그냥 학교에 둔 채로 그냥 놔둔 적이 있어요. 에이, 그냥 잘 됐다. 이것도 하늘의 운명이다. 그래서 두고 걸어 다녔어요. 제가 시지동에 살아서 걸어가면요. 학교까지 한 1시간? 한 반쯤 걸려, 천천히 가면. 그 이제 도로로 가면 뭐 매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랑길, 뭐 논뚝길로 이렇게 걸어 다니까 그게 재미있더라고. 그때 제가 쓴 글입니다. 고치기도 싫고 주차장 한쪽에 처박아도 한 달이 넘었다. 어쨌든 걸어 다니게 돼 참 천만다행이다. 걸어서 학교까지는 1시간 남짓. 가을이었어요. 벼가 익어 넘실된 황금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갈 때면 마음이 참 행복하다. 11년 전인가, 이 글을, 10년 전인데 지금부터 글을 이게 5, 6년 전에 쓴 거기 때문에 6, 7년. 한 5, 6년 전에 글일 수 있습니다. 책가방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가능하나 왜냐 걸을 때 많이들 피곤하니까 가볍게 다녔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가용을 멀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오히려 잘 보이기 시작했다. 차가 죽으니까 내가 독립했다. 맨날 기대니까 발의 감각과 몸의 감각을 자꾸 잊어버려.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고 다니니까 나의 생각과 느낌이 살아나고 내 방식의 이야기가 풍부해짐을 느낀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이야기, 특히 뭐 남자들은 뭐 군대 가는 이야기는 밤샐 줄 모르죠. 그러다 군대 가서 족구한 이야기. 그러면 신이 나요, 뭐. 그래도 뭐 고참하고 싸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신이 나는데 왜?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거든. 체험 속에서. 카드라 이야기 아니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독립하니까 내 느낌이 살아나고 내 발포폭을 알게 되고 내 몸이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 걷기는 새로운 시공간의 풍경을 탄생시키는 힘을 갖는다. 차로 다닐 때는 철판, 차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가려졌다. 속도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볼 수가 없고 또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전진 운동이 없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가끔 뭐 뒤후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뒤로 밀려나 은폐된 구불구불한 길. 예, 그래 보면은 진짜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요.
아스팔트도 보도블록도 보면 울퉁불퉁한 데 많고 가끔 비가 오나 뭐 잘못 밟으면 물이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느린 물살의 도랑물, 벌레 먹고 있는 나무의 뒷면, 서서히 이런 것들이 내 눈 속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가슴 깊이 스며들어 굽이쳐 흐르게 된 벌판 너머의 강물, 금호강물도 바라보면서 눈앞에서 일렁이며 말을 건네는 빛나는 숲들, 둔덕을 넘어서지 못하고도 편히 하루를 행복해하는 벌레들, 내 소유 앞에 사물은 제각기 눈뜨기 시작한다. 그렇죠?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고, 이 걸음으로써 우리가 잔잔한 매력들을 느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인용을 했는데 다비드 브루통이라는 사람 걷기에 찬 책에 보면은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찾는다. 실존. 지금 현재 실제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우리 밥 먹을 때도 오면 그냥 TV 보면서 막 씹죠. 먹고 나서 맛있었나 하면 언제 먹었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딴 데 있으니까 미감 하나하나 사실은 음식이 갖는 그 맛을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 같은 데 보면 하나하나를 느끼라 그러죠. 거기에 주목해서 하나하나를 주목하다 보면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고통도 그렇고 자기 몸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발 딛는 이 표면도 그렇고 다 느끼보는 거죠. 예.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진다. 수동적인 게 아니고 걷는 순간에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능동적으로 자기 몸들이 균형감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돼요.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여기도 나오죠. 스스로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다. 예, 좋은 말입니다. 예. 예, 이거는 잠깐 하이데거 말을 제가 별도로 인용했습니다만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숲길이라는 책, 이걸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개 글을 모은 거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시 같아요. 보면 짤막한 글이 실렸는데 숲풀은 숲, 홀츠는 발트, 예, 숲풀은 숲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숲에는 대개 풀이 무성히 자라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길들이 있다. 그런 길들을 숲길이라고 부른다. 예, 홀츠백에 해서. 글들은 길입니다. 죄송해요. 길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같은 숲속에 있다. 종종 하나의 길은 다른 길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 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숲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봅시다. 벌초 가보셨어요? 벌초? 안 가보셨죠? 선생님들 아마 너무 젊으셔서 벌초를 못 따라가 보셨을 거예요. 벌초를 가보면 산을요, 1년이 지나면 벌써 길을 다 덮어버려요. 숲 속에 있는 산소가 있는 경우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못 가면 묘도 잃어버려요. 이게 숲이 우거지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땐 가끔 그 주변에 자주 있는 분들 보고 저도 고향에 먼 묘를 가면 오랫동안 제가 외국 생활하고 오래 가보면 찾을 수가 없어. 그 동네 마을에 가서 아는 분한테 물으면 알아요. 그게 원래 숲이 길이었는데 나무가 우겨져서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알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그것인 것.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길도 남이 보면 내 길은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내 숲을 가꾸고 내 인생을 가꾸는 숲을 가꾼다고 보면 그 숲에 내가 주인이고 산직이다, 지키는 사람이면 내 삶을 지키는 게 나라고 한다면 나는 내 길을 알죠. 걸어온 길도 알고 지금 걷고 있는 길도 보이고 또 가야 할 길도 어렴풋이 알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넌저시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게 덮여있는 오래된 길들, 끈겨있고 하는 길들을 잘 안다. 그런데 길을 걷는다는 것은 끈겨있고 덮여있지만은 덮여있는 것들 해명하고 알아내고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인문학이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다. 우리가 인생도 그래 얄팍한 게 아니잖아요. 뭐 마시고 놀다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땐 고민이 많잖아요. 풀리지도 않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지금 사랑하는데 사랑의 의미가 뭐야? 물으면 몰라요. 의미가 뭐냐 물어보시면 몰라요. 저는 의미라는 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말을 좀 응용해서 이야기하면 의미는요. 알고 있는 겁니다. 길을 알. 그리고 어느 워딩,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인생의 의미가 뭐야? 몰라, 막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 의미? 이거 내가 알고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해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런지,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미죠. 원래 길을 걷는다는 깊은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들어봅시다. 수은체제요. 우리가 요 관덕정, 그 부근에서 뭐, 나중에 그 사형당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수은 선생의 남긴 말입니다. 이거 보면 좀 슬픔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걸 떠돌면서, 조선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느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 보면, 화결시라고 하는데, 여기 수은이 덕도한 후에 한울림과 너 한 짝, 나 한 짝, 한 구씩 지은 것, 그 짝을 맞춰 지은 것이라 하는 시인데요. 방방곡곡 행행진 수수산산 개개지, 송송백백 청청립 지지염염만만. 참 좋아요. 운율도 있고요. 방방곡곡 돌아보니 물마다 산마다 낱낱이 알겠더라. 돌아보니까 아는 거죠. 의미에 대해서. 소나무 잣나무는 푸릇푸릇 서 있고 가지가지 잎새마다 만만마디로다. 그냥 멀리서 보면 안 보이죠. 내 인생도 내가 걸어보니까 내가 어디가 아팠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디가 아팠고 힘들었고 또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뭐 자식이 어디가 아팠고 얘가 버릇이고 다 알잖아요. 가지가지 잎새마다 만만마디로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걷는 자들이 걸어가는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바깥에도 아는 그런 의미를 아는 것이다. 아까 하이데거의 시는 그렇게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재미있으세요? 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뭐 고개라도 집에 보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 걸어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길이 자동차 주행 중심으로 난폭하게 구획되어 있음을 실감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차 탈 때는 모르지만 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요게 그 이마트 경산 넘어서서 경산 대구에 넘어가는 곳 건너면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어떨 땐 자전거도 타고 갈 때 끌다가 그럼 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위험천만인 순간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또 보행로가 멋대로 끊겨 있거나 장애물로 턱턱 막혀 있기도 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다수 강자이며 보행자는 소수 약자여서 권리주장이 미약한 탓인가. 그런데 걷기가 죽으면 각계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각양각색 문화도 함께 죽는다. 그런 도시에는 매캐한 배기가스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생태의 살아있는 풍경은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오래전에 퇴색한 망각된 것들이 걷기로 인해 내 눈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로 펼쳐진다. 제가 이걸 쓸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프루스트라는 소설가 있죠. 철학자이기도 한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사람이 그게 좋아하는 그림이 뭡니까?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델프트의 조망이라고 하는 베르메르의 작품이 있는데 그 보면은 델프트란 저는 한 두어 번 하도 좋아서 가봤어요. 얘가 헤이그에서 갈아타고 델프트라는 그 도자기도 흰 도자기도 만들었고 했던 적인데 그 교회를 그렸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점을 콕콕콕콕 찍어서 점으로서 빛의 알갱이라는 인식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벽면이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프루스트 소설에 그렇습니다. 베르고토라는 소설가가 그림의 그 벽면을 만지면서 나도 글을 저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호흡이 멎어서 죽어요. 그게 뭘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 소설이라는 게. 근데 진정한 것은 죽어야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암시도 있지만 진짜 그 아름다운 것은 앞에 저렇게 호흡이 먹고 쓰러질 정도 되는 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프루스트는 지나간 것들을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보시면 어린 날 요즘에 뭐 그런 말이 나오대 신문 보니까 방구석 추억여행. 외국여행 뭐 하니까 방구석에 앉아 옛날에 사진 맞아 네가 옆에 있었지 맞아 이때 좋았지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휙 지나가 버렸지만은 어릴 때 초등학교 교사에 화단도 있었고 플라타는 숲도 휘날렸고 채송화도 피었고 새도 날하고 사진 속에는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회상을 통해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벤야민 같은 사람이에요. 휙 지나가는 섬광 같은 순간들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순간에도 만납니다. 옛날 도시락을 보면서 저거 보면 옛날에 우리가 먹던 옛날 도시락. 또 뭐 논두렁길도 그럼 옛날 어릴 적 걷던 논두렁길 이런 거죠. 오래전에 망각된 것들이 회생돼 나온다. 저는 뭐 이런 대목에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 도래할 것만 희망이 아니고 망각되거나 퇴색된 것들의 회생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다르게 좀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예, 스스로의 행복과 삶이 뭔지 더 이상 책 속에서 묻고 싶지 않았다. 그렇죠? 종이의 책은 창백하고 쓸쓸하다. 내 책은 더 이상 지면 위의 문자가 아닌 산천이고 바람이고 언덕이고 구름이고 꽃이고 안개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걷다 보면 안다. 내 밖의 모든 것들이 법문인데 그냥 말씀 없는 법문, 그 무정법문이라는 겁니다. 바람도 말씀이고 빛도 말씀이고 가만히 햇빛 쬐고 앉았으면 정말 행복할 때 있어요. 가만히 추울 때. 그리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가을바람 맞으면 그렇게 행복할 때 있어요. 그것도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천부께서는 무슨 말을 하겠냐. 저 새들을 보아라. 길러주지 않아도 하늘을 날고 길쌈하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풀들이 자르지 않느냐. 백합 한 송이를 봐.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논어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장광설이고 이렇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고 보이고 들리는 것 그건 너머에 숨은 것 모두가 살아있는 언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느끼는 매력이죠. 조금이라도 자기가 챙길 수 있다는 건 그건 진짜 자기의 실존적인 체험이죠. 그게 극기의 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철학이 우리가 자기 인생의 철학이 좋습니다. 그건 극기와 대화였다. 내 스스로의 철학은 배운 내가 학문의 철학이 아니고 극기 이상도 아니었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스스로의 대화 중에 남하고 대화했지만
진정한 대화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자연과의 대화.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물음이 있을 땐 가만히 자기 혼자와 한 대화해보라. 예,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남은 데는 자신과의 대화다. 뭐 그런 이야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라이팅, 글쓰기로 해서 신체는 소요유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건 그림 그리고 나가 되는데, 그래서 야생적 글쓰기가 후퇴했고 변형되기 시작했다. 야생적 글귀가 죽자 천진난만하고 유치찬란한 상상력 풍부한 대화가 죽었다. 예, 저도 어떨 때 보면 제 자신 참 철없을 때, 제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뭐 제 아내한테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물 때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 애하고 놀다 보면 내가 애인지 애가 애인지 뭐 구분이 안 될 때, 뭐 그게 또 생각해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 동심이 살아있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나의 걷기나 산책이 신선미가 떨어진 내 심신의 방목, 하방을 부추겨 하나의 동심에 찬 사상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데 걷기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 진짜 철학은 걷는 데서 나온다. 진짜 철학은. 왜? 뒤에 자세히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는 정말 걷기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내 공부, 또 잘 노는 것이, 지금 잘 노는 것, 뭐 놀고 있네 이런 소리도 하겠지만은 거니는 것도 노니는 것이니까 이렇게 잘 걷는 것, 잘 노니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부다. 예, 요거는 유능하다는 그런 말보다 노는 능력, 유능, 이 존중받았으면 한다. 예. 그 자연의 미각에 눈을 돌리고 차츰 귀향, 이 귀향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정한 귀향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연습이다. 고향은 어디냐? 내 마음속의 고향이죠. 고향에 가도 고향은 없어요. 다 고향은 바뀌고 집도 바뀌고 사람도 떠나고 없고 고향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의 회생, 이것은 자생적 공간의 구축이라는 생태적 의미도 갖는다. 예. 기억의 파편 속에서만 상력 속에서 남아 그리움으로 자가 발전되는 상실된 내면의 고향.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우리 내면의 어떤 가고 싶은 곳. 예.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헬더린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민족 시인은 시인의 사명은 거의 귀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귀향이란 그 책이 참 좋은데 제가 인용 못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귀향의 진정한 정신은 시인만이 아니고 자신의 눈 돌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귀향을 할 수 있는 그 티켓,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걷기로서 구체화되고 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걷는 것은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것, 진정한 고향으로 가는 것, 귀향이죠. 귀향.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 있는, 내 인생에 이야기 없다면은 요즘에 뭐 자서전도 쓰고 하지만은 그런 반도 운영하는 데 있긴 하지만 자기 이야기 있어야 됩니다. 대구다운 것, 고산이 고산다운 것은 집이 멋지고 도로가 멋진 게 아니죠. 이 지역의 스토리가 텔링되는 스토리가 있어서 유명한 거고, 해운대도 그렇겠죠. 그렇게 뭐 바다가 있고 그 모래사장이 있다. 그게 뭐가 멋지겠습니까? 해운대라는 멋진 이야기가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은 그 걸음을 통해서 복구될 수가 있다. 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헷갈림, 머뭇거림, 주저함, 떨림, 그런 것을 통해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윤동주의 자화상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너무 흐려서,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달이 맞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은요, 자기를 생각 미울 때가 있어, 내 자신이. 그렇게밖에 못했냐?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런가?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연이 가히 없어집니다. 돌아가 보니 그 사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가보니까 또 그 자리에 나는 내 모습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인생이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길도요. 돌고 돌면 다시 집으로 와요. 집에 오면 또 지겨워요. 또 떠나지. 또 떠나면 돌아와. 내 꼬라지나 길을 걷는 꼬라지란 말을 선생님들은 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꼴을 우리 사투리 이야기하면 꼬라지기 때문에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아주 상용을 합니다만은 공자 같은 분도 50이 되니까 내 인생 꼬라지가 왜 이럴까? 그게 50이 돼서 느꼈다는 지천명입니다. 천명을 알아다 내 꼬라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거를. 예. 자, 요 대목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르죠. 똑같은 빈센트, 물론 시기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 저런 모델 쓸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자기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참 빈센트는 승리자는 말이지만은 평생에 한 작품도 흐름한 싼 가격에 판 그거밖에 없죠. 지금은 엄청난 가격에 팔리지만 그 고뇌했던 모습들, 인간 빈센트 반 고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 친구처럼 고흐가 내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좀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 나를 걷기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결론을 결론이보다는 우리가 요 강의에 매듭을 하나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나를 찾아가는 가장 순수한 몸짓. 예, 이것도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남 글이 아니고 중간중간 남들 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자를 이제 저도 좋아하고 번역도 한 적이 있고 강의도 합니다만 지족이란 말이 노자에 나옵니다. 만족함을 아는 만족. 이걸 보고 서양의 학자들은 동양 사람들은 만족의 달인이다. 배고플 때도 숟가락 탁 놓는 거, 그만 먹자. 꼭 12시 되면 라면 끓여 먹고 국물이 남아있으니까 또 밥 말아 먹자. 이런 젊은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은 내일을 생각해서 저녁에 먹지 말아야지. 만족하자.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게 만족할 족자, 발족자입니다. 발족자인데 저는 요거를 발 사이즈, 발을 아는 만족감, 요 글자는 발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발 사이즈를 잘 아는 만족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만족은 자신의 발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 발의 상태, 발의 사이즈 등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기본이며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헐렁한 신발, 아픈 발로는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다. 삶의 만족은 자신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마 동감을 좀 해주시겠죠? 이럴 때는 강의 온라인 댁에서 보시면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그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막 들려온 듯 합니다. 예.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달마의 그림을 보면 한쪽에 신발을 한쪽에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부처의 곽시상부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제자가 멀리 떠났는데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니까 오래 시간이 걸려 도착했죠. 우직거나면서 관짝이 깨어지면서 찢어지면서 부처 발이 튀어나왔다. 맨발을 보여줬다. 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온 맨발은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 대지와 하나 되는 죽음의 의미죠. 또 금강경 같은 데 읽으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1250비구들이 부처님 뒤를 따라서 마을로 가서 밥을 빌으러 가는 풍경이 있어요. 먼지 나는 길을 맨발로 타박타박 거지의 왕초이신 붓다가 앞에 걷고 그 뒤에 비구들이 1250 비구들이 토박토박 따라가는 이 길을 걷는 그게 금강경의 앞부분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맨발로 밥 한 끼 동량하기 위해서 가요. 그릇을 주발을 들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거지죠. 부처님은 거지의 왕초쯤 되는 분이고 그 뒤에 거지들이 자발적 거지들이 쭉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밥을 드시고는 물러서 딱 해서 씻고는 주발을 닦아서 얹이고 마음 챙김에 들어가셨다. 왜다냐 해서 마음 챙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 수행의 방법인데 자기를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그게 사실 끝이어야 되는데 그 뒤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저는 저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마지막 닦고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마음 챙김에 들어가는 거. 그 최고의 만족은 금강경에 보면 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맨발로 발을 씻고 맨발을 씻고 맨발로 다시 이렇게 자리에 앉고 그러다 맨발로 떠나죠. 그 맨발은 죽음의 의미이고 모든 것들과 하나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권유하기도 가끔은 저는 맨발 많이 걷습니다. 외국에 가도 그렇고 틈만 나면 땅이 좋고 하면 신발, 양말 벗고 그냥 맨발로 걸어요. 그럴 때 그 다가오는 감촉들, 대지의 감촉 이걸 느끼죠. 그래서 하나 되는 기쁨을 그때 맛봅니다. 뭐 맨발로 안 걸어보신 분은 또 뭐 발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안 걸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행도처 지지발처라고 했다. 가도 그 자리, 걸어도 란 자리. 참 멋진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의상대사가 해인사 같은 데가 가끔 이런 걸 겉도로 만드는데 미로처럼 보이죠. 미로. 라틴 아메리카 보로헤스라는 소설가 미로정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뭐 그걸 연상해도 좋습니다. 요거는 요쪽은 못 넘어섭니다. 다만 글자를 따라가면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못 넘어서요. 글자를 따라가야 돼요. 요 많은 글자를 8자로 딱 줄이면 뭐냐? 행행도처 지지발처다. 이렇게 멋지게 축약했어요. 걸어도 걸을 행자. 걸어도 그 자리, 도처, 이르는 곳, 지지, 가도 발처 떠난 자리. 요 대목에 보면 그 집 앞이란 현재명 노래가 생겨. 현재명도 고산 사람입니다. 고산 사람일 거야 아마. 친일 활동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안 알려졌지만 좀 이렇게 뭐 좋은 평을 못 받지만 고산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고산 사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로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멀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에서 대폭적인 진보는 없다. 순간순간의 진보밖에 없다. 전 그런 생각 보십시오. 한 걸음을 걸으면 한 발짝이 나가면 걸었던 발이 뒤로 물러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온라인을 보시니까 뭐 눈빛도 못 읽겠고 하지만 또 그러면 그런 발이 또 뒤로 가죠. 그 인생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 자리예요. 이것만 깨달아 저는 많은 걸 깨닫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순간순간의 진보밖에 없다. 또 다시 퇴보. 다시죠. 쌓았다, 허물다, 쌓았다,
허물다. 페넬로페가 그 오디세이의 남편을 기다리면서 10여 년 동안, 20년인가 10여 년입니까? 그 시아버지의 수의를 짠다는 명분으로 주위에서 자꾸 결혼하자고 꼬시니까 밤새워 옷을 짰다가 다시 풀고 또 시지퍼스 신화에 보면은 돌을 끌어내리면은 다시 돌을 끌어올리고 굴러오면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해월 선생이 일제 순경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마니를 짰다가 또 풀었다가 갔다가 풀었다 하는 인생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맺었다가 풀었다가 맺었다가 풀었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직장에 갔다가 또 왔다가 예, 그래 오늘도 걷는다마는 요게 액센트를 줘야 돼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크게 해야 돼. 집에서 큰 소리 하게 보십시오. 오늘도 걷는다마는 가도 끝이 없죠. 그런데 자신의 발 사이즈를 제대로 아는 일, 바람 오늘 벗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기가 어디까지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무게를 들고 갈 수 있을까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걸어보면 압니다. 예. 걷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신발을 고르지 않는 일. 적어도 걷기는 그런 발과 신발에 대한 기초에 충실해야 함을 알려준다. 신의 척도가 발의 척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의 척도가 신발이든 발의 척도가 신발이든 소유의 척도는 신체이고 그것을 재는 방법은 걷기 아닌가. 제가 말을 만들었었지만 요 뒤에 한 가지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자, 에픽테토스라는 로마 시대의 노예입니다. 노예이면서 철학자까지 돼요. 물론 노예가 되는 건요, 잘 살았지만 몰락을 해서 그런 수도 있고 뭐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는 수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에픽테토스는 금욕주의라는 그 서양의 스토아파를 잘 이어온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것도 잘 있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절제된 거, 우주의 섭리처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건데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가죽신의 척도인 것처럼 각자에게 소유의 척도는 그게 내 몸이다. 그렇죠? 아무리 그 많은 거를 가지고 먹을 수 있겠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도죠. 그거를 넘어설 수 없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이 있어 못 먹고 그럴 수 없고 가질 수 없죠. 만일 내가 이것을 지킨다면 너는 그 척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걸 넘어서서 발을 내민다면 너는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낭떠러지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일단 그 척도를 넘어서게 되면 너는 어떤 한계도 없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욕망이라는 걸 사람에 비하여 욕망은 숟가락을 언제 놓느냐. 죽어야 숟가락 놓습니다. 숟가락 좀 놔라. 밥 숟가락 놓고 물러서. 그게 죽음인데 뭐 그런 그 욕망은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뭔가를 탐하는 게 욕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만족함을 알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발 사이즈를 아는 만족감. 네. 그래서 이건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며 어느 정도 걸어가서 쉬어야 되는가, 또 어느 지점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가를 아는 것은 걷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 척도가 내 몸이기 때문에. 예, 위대한 자들은 대부분 길 위에서 떠돌았다. 높고 외롭고 쓸쓸하게 떠돌았다. 요 높고 외롭고 쓸쓸하단 말은 백석 시인의 시집에 나옵니다. 자야 여사, 사랑했던 자야 여사가 내 사랑 백석,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혼도 못하고 혼자 대원각을 경영하면서 돈을 수천억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정 스님한테 다 넘기죠. 다 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평생을 그 대원각을 경영해서 술 팔고 뭐 팔고 하면서 번 돈을 기부해서 그 슬프지 않냐? 안 아깝냐 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백석 시인의 시 한 줄 봐도 못해. 시 한 줄만큼도 못해. 멋지죠? 평생을 벌었던 돈이 백석 시인의 시 한 줄 봐도 못해. 이렇게 높고 외롭고 쓸쓸하게 벽을 쳐다보면서 그런 시를 씁니다. 하늘이 생명을 내실 때는 귀한 사람일수록 높고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다. 응? 귀하게 아끼기 위해서.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 읽으면 참 좋죠. 예. 예, 높고 외롭게 쓸쓸하게 떠돌아. 전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귀한 분들이죠. 부처도, 예수도, 공자도 무척 떠돌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가 재어봐서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예수는 한 200km 걸었어요. 태어나서 그 단산 성세에 나던 2년 정도의 거리죠. 떠돈 거리. 다 맨발입니다. 그다음에 붓다도 아버지가 사준 그 가죽신을 버리고 맨발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홀로 다 제자들 다니는 길을 다 합치면 450km, 400km 정도? 400km. 다 길 위에서 맨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그래 가셨죠. 특히 이 부처는 그 열반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죠. 무상에 눈 돌리지 마라. 그때 무상이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인생이 생로병사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눈 돌리지 말고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쳐다봐라. 똑바로 쳐다봐라. 꽃잎이 떨어질 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듯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부지런히 수행하거라. 길 위에 있었죠. 공자도 죽기 10여 년 전까지 계속 떠돌았습니다. 수많은 날들 찬밥 신세되고 죽을 급이도 넘기고 그 사이에 마누라는 이혼하고 자식도 일찍 죽고 사랑하는 제자도 자로도 죽고 보디가드 자로 죽고 또 정말 그 데미안 같은 존재였던 안회도 죽고 나자빠지고 그런 길들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그 유언 같은 말을 보면 그만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죽은 게 일주일 만에 딱 죽었죠. 멋지죠? 멋진데 슬프죠? 네. 길 위에서 살다가 다시 길 위로 떠났는데 나그네로 거지처럼 떠들었다. 예, 결국은 인간은 거지입니다.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한 곳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이래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물들이 떠나듯 부지런히 떠나듯 그래 살아야 됩니다. 네. 예, 이제 잘 걸으면 살고 잘 걷지 못하면 죽는다. 두 발로 걷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몸을 가지고 나의 삶 한복판에 우뚝 서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낀다. 예. 여기 조금 넘어가서 신발은 저는 발에 속옷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벗어보십시오. 맨발로 걸으면 맨살로 대지에 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은요 막을 형성합니다. 이 땅과 나를 형성해서 죽으면 다가가지만은 죽지 않고서는 대지에 못 다가가는 게 신발이죠. 또 언어가 그래요. 언어는 저 세상과 나 사이에 끼어서 신발처럼 못 다가가는 게 언어다. 우리 말이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말을 하는 동안은 진짜 세계에 하나도 못 다. 왜? 언어를 통해서밖에 못 다가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차를 타고 다니면 철판이 나사를 갈라놓죠. 몸을 가진 나는 진짜 몸을 입은 갈라놓는 게 차다. 차는 내가 들고 다닐 짐의 수십 배를, 내가 걸어갈 길에 수백 배를, 몇천 배를 단박에 달려갑니다. 맞아, 안 맞아요? 예. 그 내 몸은 뭐냐 하는 거지. 예. 뭐냐. 예. 그 내 욕망을 해주는 차 때문에 나의 두 발이 해야 할 역할은 상실된다. 차의 의자에 몸을 맡기면 나의 몸무게, 몸 상태는 순간 잊는다. 나는 나로부터, 대지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멀어지고
차가 나를 대신 대지를 주름 갖고 장악하도록 조종한다. 역설적으로 느림에 대하여니까 그 책에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느림에 대해 나오는데 하여튼 가끔 차를 버리고 걸어다니는 연습하는 게 좋겠다. 네. 일단 걸어라. 그리고 그러면 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또 고산이라는 데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봐야지. 제가 이번 촬영을 위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해서 하루 종일 내가 옥수지부터 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 내관지, 또 비 내리는 고모령, 그 뒤에 마을, 고모령에 내려서 뒤로 보고 하면서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걸 제가 새로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여기 한 20년을 살면서도 왜 하나도 아는 게 뭐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다음 강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직접 걸어라.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가질 수가 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걷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뭘 만들어낼 수 있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뜨거울 열자복, 사람의 인생의 그 행복엔 두 가지가 있다. 뜨거운 행복. 돈도 많이 가지고 선생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돈도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파트도 수십 채 가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보이지만 눈빛이 막 보이는 아니에요 하는 분들. 예, 그것도 좋은 태도예요. 정치도 하고 싶고 장관도 되고 싶고 뭐 하고 싶잖아. 사업에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런 걸 뜨거운 복이야. 뜨거운 행복. 그런데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고요한데 산길을 걷고 시냇물을 쳐다보고 저기 회재 이현적 선생이 동락당에 거처하면서 고기들하고 이야기하고 달이 뜨면 달하고 이야기하고 친구와 멀어지면서 그렇게 자연하고 대하면 행복함을 느꼈듯이 그래서 동락당이 있습니다. 홀로 고독을 즐기는 집, 홀로 즐거운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자연을 벗삼아서 거닐고 하는 데서 오는 행복, 이걸 서늘한 맑은 행복, 청복이라 그래. 청복. 뒤에 술주자가 붙으면 뭐예요? 뭐 청주죠. 뭐 생각이 안 나면 청주를 생각. 열주는 뜨거운 술 뭐 이렇게 열주로 생각하시고 그 중에 밑에 보십시오. 사람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기 깜냥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이 매우 아끼고 추려하지 않는 것은 천복인 것이다. 보십시오. 아무리 장관하든 몇 천억에 몇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든 닌겔 꽂고 누우면 똑같은 몸이에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똑같이 그래야 돼요. 안 그럴 수 없어요. 대신 못 걸어줍니다. 예. 하늘이 안 주려 하는 것은 천복이다. 그러므로 열복, 뜨거운 행복을 얻은 이는 이 세상에 흔하지만 맑은 행복을 얻은 이는 얼마 없는 것이다. 위로죠. 그래 고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다산 선생이 이야기한 이 천복을 얻는 것이다. 요게 저는 소유, to have에서 to be, 존재로 다가가는 연습이다. I have 동사가 근대에 많이 증가했다는 걸 조사한 게 에리 프롬입니다. to have와 to be 하는 거, 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쇼의 시가 나오죠.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거기 시작해서 예쁜 꽃을 보면 캐와서 우리 정원에 심어야지. 수석. 예컨대 저거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have. 휴대폰 가졌어? 돈 가졌어? 지갑 가졌어? have 하는 이 have 동사가 비동사보다 많아지는 게 근대 이후라는 거예요. 소유가 대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그래서 to have에서 to be로 하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에리 프로미슨 책 중에 Escape from Freedom 하는 거, 자유로부터의 도피 꼭 읽어보십시오.
왜 인간은 자꾸 자유를 줬는데도 자꾸 도피해서 떼서리로 몰려드는 대로 자꾸 개인을 부리고 여럿인 대로 가려고 하냐. 그런 파시즘적인 생각이 왜 나오냐 하는 것도 요분이 쓴 거예요. 요분이 쓴 겁니다. To have over to be 고산을 걸으면서 요 책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히랍의 라틴어로 보면 필로조피아 에스터 아르스 비타 해가지고 삶은 철학은 삶의 기술이다. Philosophy is the art of living 해가지고 삶의 어떤 기술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 교육에서. 아까 제가 그러면서 걷기에 의해서 자기가 신체의 문법을 가지고 신체 율동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나답다는 걸 알게 되는 걷기로서 비로소 풍경이 탄생하고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자기의 깜냥을 알게 된다는 건데, 그리고 자기의 스토리가 생겨난다는 건데, 그게 지혜죠.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요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떤 철학사, 서양의 철학사에 나온 건데요. Philosophy is the science of wisdom. Wisdom is the art of living. Happiness is the goal, but virtue, not pleasure is the road 해서 철학은 지혜의 통찰. 결국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뭔가 얻고자 하는 건데 삶의 기쁨 이걸 잘 안 가르치죠. 네. 지혜란 삶의 기술을 가르친다. 기술이란 기법이고 어떤 미학적인 것이죠. 근데 목표는 행복을 다한다.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Are you happy? 이러면 너 행복해? 네? 그건 해피를 얻고 싶은 건데, 근데 해피라고 하는 거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거나 형용동사,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근데 그건 행복은 쾌락이 아니고 덕성이 우리를 그것을 이끌거든요. 요 구절이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버처하는 걸 이제 히랍에 말하면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는 뭔가 하면 내가 나다운 것이지만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야. 그걸 잘 실현하는 게 서양의 고대 서푸적 경기입니다. 장 던진 사람 던지고 씨름하고 해서 자기 자랑을 표현하는 거죠. 누가 자랑하는 건데,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행복은 각자가 가진 특성 속에 있다 하는 거. 아까 발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미는 거미줄을 그렇게 열심히 치죠. 내보고 저보고 너 거미줄 쳐봐 뭐합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그렇게 알들을 나르고 집을 잘 만들고 벌은 벌대로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까? 꿀을 가지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봐라. 각자 저 덕에 충실한 거, 저 덕, 저거는 인간은 아무래도 그걸 못한다. 각자의 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에티카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덕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걷기는 결국은 자기의 깜냥을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자신이 뭔가를 알아가는 그 처음이고 또 그게 마지막일 수 있는 알파의 오메가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팁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햇새입니다. 다른 건 다 읽지 않고 자신이 인생을 온갖 도덕, 온갖 계명, 10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왜 그러냐?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 그렇지? 내가 행복하다면은
세상은 다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걷기, 걷는다는 게 얼마나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거냐, 그런 의미가 뭐냐를 제가 이론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부디 이번 고산에 곳곳에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만은 진짜 여행 못했어요. 원래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한 2개월 있기로 했고, 또 아일랜드에도 가고 싶어 했고, 베네치아에도 가서 있고 싶고, 중국에도 몇 개월 있고 싶고 했고, 일본에도 강의도 있었고, 다 취소하고 고산만 이래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요즘에 위대해 보여요. 코로나가 고산을 둘러보게 한 좀 은인같이 무섭긴 하지만 그런 역할도 했다. 이 기회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고 마스크 쓰시고 빙 둘러보면서 곳곳을 한번 다녀보죠. 별게 다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 제가 뭐가 별게 다 있냐 하는 것을 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